잘만 회사가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일구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 그런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알고서 이제 하진 않고 있었는데 그 제 아는 사람이 와서 이 애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길래 야, 우리나라에 괜찮은 네트워크 회사가 어딨냐? 처음에만 좀 그럴싸해 보이지만 다 별 볼 일 없어. 그러고서 이제 제가 들은 척은 안 했더니 이 사람이 끈질기게 이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잘했다는 걸 아니까 애텀도 잘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은 저한테 와서 뭘 얘기하냐면 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제품이 싸고 좋은데 이게 그 어디서 만든 제품이냐면 한국원자력 연구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얘기를 안 했어요. 몇 번. 근데 몇 번째 오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원자력 연구원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을 취급하는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귀가 홀깃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국가기관 연구소예요. 연구 인력이 3,000명 되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서 나와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이 된 거예요. 저기 태릉에 가면 원자력 병원이 있어요. 원자력 병원이 어디서 나냐면 바로 이 원자력 연구원의 산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연구소고 국가기관인데 거기서 기술이 개발된 제품을 애터미가 독점으로 한다? 그럼 이 회사가 일단 엉터리 회사가 아니에요? 엉터리 회사일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솔깃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바꿔서 들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한국원자력연구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그건 조금 뭔가 관련이 있는 걸 침소 붕대해서 확대해서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무슨 국가기관이 네트워크 회사랑 뭘 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제가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관심을 보였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제가 이제 안 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제가 국리를 해서 그 다음에 와서 또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애터미하고 관계가 깊다는 걸 저한테 이제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터미는 세미나를 가서 하는데 대전 가서 하는데 주차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주차장에 차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무서운 얘기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차를 관계없는 데다 세우면 어떻게 해요? 견인해가 빠지죠. 그러니까 주차를 거기다 시킨다는 건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되니까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주차장이라는 단어를 듣고 제가 굉장히 이제 호감을 느끼고 왜냐면 제가 주식 때문에 주차장?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제가 은행에 있을 때 그 지점에 전화가 와요. 거기 주차장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직원이 저를 바꿔줘야 되는데 차백대냐는 거 물어보면 아주 저희 주차장 없어요. 어쨌든 전원성이 주시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호감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그래서 진짜 대전에 내려갔어요. 그 얘기 듣고 사실은 좀 엉뚱하다고 할 정도의 얘기를 듣고 제가 내려간 거예요. 그분한테 물어보면 이제 그때 자기도 그런 얘기에서 갈 줄은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내려가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 맞더라고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을 취급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고 거기서 제가 누굴 보게 됐냐면 이 회사의 창업자인 박한길 회장을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왜 볼 수밖에 없냐면 그 당시에는 이런 회사 소개를 그 대전에서만 했어요. 회사가 작을 때니까 초창기니까 대전에서만 이 사업 설명을 하고 그 강사가 누구냐면 회장이에요. 그냥 회장이 직접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 박한길 회장님이 이제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 회사가 일단 백그라운드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에요. 제품이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품인데 일단 제품력이 되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 이 회사가 이제 처음에는 화장품하고 주로 이제 건강식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화장품에 대해서 뭐라고 뉴스에 소개가 됐냐면 기존 제품보다 몇 배 효과가 있다 그래요? 100배 효과가 있다고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SBS, KBS 그거를 개인이 나와서 얘기했으면 사기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기관이 정규 방송 MBC나 KBS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기존 제품보다 100배 효과가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들이 국민들 상대로 사기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얘기만 들어도 이 제품이 상당히 좋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경영자까지 괜찮으면 이건 안 될 수가 없죠. 근데 이 경영자가 박한길 회장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뛰어난 경영자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제가 은행원이니까 좀 다른 사람보다는 경영자를 많이 만나봤어요. 중소기업 경영, 대기업 재벌 회장님들은 못 만나봤지만 중소기업체 이런 대표이사 회장들은 제가 많이 만나봤죠. 지점 은행 생활할 때. 그런데
그런 그 과거의 경험으로 봐도 이 박한길 회장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 애터미를 창업을 했는데 자기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만들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랑 경쟁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만 딱 들으면 굉장히 생소해요.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뭐 간단한 얘기지만 어떤 업을 시작을 했으면 누구랑 주로 경쟁을 하게 돼요? 그 업에 있는 사람하고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식당 차리고 옆에 식당하고 경쟁하는 거 다 그렇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만들었으면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랑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경쟁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회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메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크지만 한국적 기업이고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뭐 자기가 좀 포부가 있다면 아메이를 능가하는 회사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누구나 다 공을 끄덕끄덕 하겠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경쟁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좀 특이한 말을 하네. 제가 우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그 사랑받지 못하는 회사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면 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머리카락이 확 샀어요.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렇게 생각을 굉장히 특이하게 하는 거예요. 발상이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머리가 막 쭈깃하고 쓰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었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본인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경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할인점하고 백화점하고 자기는 경쟁해서 그런 회사들을 능가하는 유통회사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한길 회장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통업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오너들은요. 이게 유통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들여서 돈을 투자하게 만들고 뭐 되지도 않는 물건들을 팔고 사람 데려오면 돈 번다.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쓰는 것이지 무슨 돈 버는 게 우선은 아니에요. 제품이 괜찮으면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거예요. 할인점이 돈을 버는 이유는 제품이 괜찮으니까 돈을 버는 거지 돈 벌 목적으로 아무튼 제품을 넣고 해서 만든 회사는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다 그런데 이 박한길 회장이 정확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통업의 하나라는 거하고 본인이 하는 회사가 유통업에서 경쟁해야 될 대상들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할인점하고 경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슈퍼를 찾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발산동이죠? 발산동 맞나요? 네, 발산동에 슈퍼를 차리면은 대부분 슈퍼들이 할인점 때문에 안 되는 건 다 아시죠? 보통 이마트나 이런 홈플러스 하나 들어오면 인근에 그 일반 슈퍼들은 다 망합니다. 그렇죠? 왜 망하냐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망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슈퍼를 차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인점하고 경쟁하려면 할인점보다 더 싸고 좋은 제품을 공급을 받아서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라면을 파는데 농심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발산동에 슈퍼를 차렸는데 내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트보다 조금 싸게 주실래요? 할인점 라면을. 그러면 이마트에서 뭐라 라면 농심에서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이니까 빨리 가시라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할인점보다 싸고 좋은 물건을 팔면 분명히 유통이 되는데 그런 제품을 공급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한길 회장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자기가 할인점하고 경쟁했는데 거기까지고 대안이 없어. 그러면 얘기 하나 많아요. 이론만 그럴싸하지 현실이 안 따라가니까. 그런데 본인이 대안을 내세우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할인점보다 싸고 좋은 제품을 하느냐. 자기가 다 그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직원을 덜 쓰겠다. 인건비를 줄이겠다. 근데 무조건 덜 쓰는 게 아니고 자동화시키고 여러 가지를 해갖고 직원을 덜 써서 인건비, 물건비를 줄여서 제품을 싸게 할 수 있게 하겠다. 실제로 이 회사가 지금 매출액이 1조가 되는데요. 직원이 한 25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1조 정도 되면은 매출액이 1조 정도 되면 한 1000명 정도 직원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굉장히 적은 직원을 쓰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물건비, 인건비가 적게 나가니까 제품이 싸지고 또 하나 뭐냐면 제품을 현금 주고 사오겠다. 그래서 물건을 싸게 공급받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의 칫솔,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칫솔 같은 경우가 이제 디오텍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이 회사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한국어적 연구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고등어도 있어요. 고등어는 어디서 나와요? 한국에서 나와요. 그 한국어적 연못에서 나온 거 이런 회사 하시면 안 돼요. 이 칫솔은 디오텍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할인점에서 팔아요. 지금도 이마트 같아서 1,500원, 1,600원에 팔아요. 이건 애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할인점은 애텀이라고 안 써있겠죠. 근데 여기는 저희는 990원에 있는 걸 팔아요. 같은 제품인데 어떻게 싸게 팔 수 있냐면 이걸 저희는 이렇게 주문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지금은 100만 개 단위로 주문하지만 처음에 이제 10만 개 단위로 주문할 때 먼저 반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재료비라고 해서 반을 먼저 돈을 줘요. 그래서 만약 금액이 조회될 돈이 1억이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먼저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러면 이 회사는 그 돈 가지고 재료를 사와. 재료를 사요. 왜냐하면 또 대량으로 사니까 싸게 살 수 있겠죠. 재료를 사와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 이미 설비는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애터미 납품하면 그 날짜로 나머지 반 현금을 다 줘버려요. 그러면 그 회사로서는 싸게 공급할 수밖에 없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외상 매입금이 없어요. 재무제표를 보면 외상 매입금이 없는 회사예요. 어떤 회사도 외상 매입금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인점도 가서 보면은 제조업자들한테 납품을 받고 나서 뭘 줘요? 어음을 줘요. 그래서 돈을 언제 주냐면 보통 한 달, 세 달, 6개월 있다 주고 어떤 때는 명절에 몰아서 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 회사는 전부 현금으로 우리말로 하면 현금 박치기예요. 현금을 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박학일이 대단한 경영자로구나 이 사람이. 지금 회사를 막 만들었지만 뛰어난 경영력이 있다고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품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로 뒷받침이 되고 경영자가 그런 어떤 능력이 있으면 이 회사가 잘 돼야 안 돼요? 네. 잘 되죠. 그래서 저는 이미 은행에 마음이 떠나 있던 사람이고요. 제가 은행을 은행 지점장님 괜찮지,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뭐 은행을 다녔겠지만 이미 은행은 이제 제가 마음에 떠난 상태였었어요. 제가 이렇게 은행원으로 평범하게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노후돼 갖고 그냥 내가 동국적인하고 살살다 이런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은행을 떠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은행보다 훨씬 더 비전이 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대로 해서 이 회사가 그런 이제 뒷받침이 되니까 이제 잘 됐죠. 그런데 제가 목요일 설명을 듣고 목요일 날 했어요. 설명을 듣고 이제 화장품을 제가 이거를 이제 회사에서 사갖고 몇 박스를 사면 10박스를 샀어요. 10박스. 보통 은행원이 쫀쫀하다 그러는데 저는 쫀쫀하지가 않아요. 그걸 10박스를 딱 사갖고 제가 집에 가져가서 이제 한 박스를 누구한테 줬겠어요? 저희 아내한테 줬죠. 아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써보라고. 써보고 당시 좋다고 내가 해보려고 그래.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던 일이나 하시라고. 그러면서 안 써볼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싸. 이게 식물성 화장품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88,000원이죠? 그 당시에 71,500원이었어요. 10년 전에. 71,500원이야. 10만 원도 안 되는데 식물성 화장품인데 이게 정말 좋대.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 그래요? 싼 게 비지떡이지 그걸 누가 얼굴에 바르냐고 이제 그러면서 화장품이 도대체 한 개 값도 안 되는 돈 가져와서 그걸 쓰라고 하면 누가 쓰겠냐고 그러면서 말 되는 얘기를 했지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 국가기관에서 만든 거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거기가 발전소가 하는 데서 발전소 하는 데서 무슨 화장품을 만든다고. 쓸데없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도 말라고. 지금도 사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런 화장품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믿지 않아요. 거기 무슨 폭탄 만들고 무슨 발전소 하는 데서 무슨 화장품이 나오는데 왜 여기서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냐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인력이 3,00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700명이 생명과학팀이라는 거예요. 생명과학팀. 생명과학.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 화장품. 화장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쌀보다 중요하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요? 안 그래요? 피난 갈 때도 쌀은 안 챙겨도 화장품을 챙겨요. 피난 갈 때도. 전쟁 나도 화장 안 하면 집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피난 안 가죠. 생얼은 절대 볼 수가 없어.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 그래서 너 결혼하게 되면 첫날 니네 와이프가 저기 화장실에서 씻고 나면 놀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딴 사람이 나오면 딴 사람. 어쨌든 제 아내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도 좋으니까 결국 써보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거 안 써보고는 안 끝나겠구나. 저 맨날 와서 저걸 써보라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써보는데 한 며칠 되더니 갑자기 돌변해갖고 이거 엄청 잘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화장품 박사예요. 화장품을 써보면 이게 어떤 화장품인지 좋은지 안 좋은지 금방 알아요. 왜냐면 젊었을 때부터 피부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갖고 나이가 지금 60인데 40으로 보여요. 40. 제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눈에.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어쨌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지금도 생얼로 다녀요. 화장을 안 해요. 거의. 그 정도로 피부에 자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런 피부 관리 잘하기 때문에 만약에 화장품 써보고 좋다 그러면 거의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한 3일이나 됐나? 그러더니 갑자기 이 애템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잘 될 거래.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제품을 써봤는데 이게 100만원, 200만원대의 제품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10만원도 안 되는 게. 자기도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잘 믿기 어렵지만
특히 보수에 관해서는 뭐 이건 뭐 파이추종을 들어간다. 보수에 관해서는 거의 뭐 라프레기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프레기. 그러니까 뭐 그런 제품 200만 원, 300만 원인데 10만 원도 안 되는 그 정도 하니까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 아내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제가 소비자한테 전달할 때 이걸 전달하는데 파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한국말로는 다단계 판매를 했는데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파는 일은 저기 일도 없어요. 이건 다단계 유통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전한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전달한다고 표현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전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여자분들한테 제가 화장품을 일주일에 한 10박스, 20박스를 이렇게 써보게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써보고 좋으면 돈 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써보고 좋으면 돈 달라.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저희 그처럼 쉬운 거였어요. 여자분들은 화장을 해야 안 해요? 네. 거의 다 화장을 하는데 그 여자분들한테 전부 다 써보고 좋으면 돈 달라 하니까 뭐 쉽죠. 그래서 써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그것도 싫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또 부담 중하는 사람인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써보더라고. 근데 만약에 써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안 좋다면 어떡하면 돼요? 반품. 근데 반품 보통 잘 받아야 안 받아요? 일반적으로 개봉은 불가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특히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썼는데 그걸 반품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저희 회사는 받아요. 이 애터미런 회사는 무제한 반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쓰다가도 가져온 반품이 돼요. 그럼 요만큼 남았잖아요? 그것도 반품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쓰시다가 아니면 여러분 소비자,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이 쓰다가 이 제품이 마음에 안 들더라면 하시라도 가져오면 100% 반품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품을 바꿔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 주문되니까 그 사람이 쓰다가 안 좋다는 거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또 하나 걱정이 뭐냐면 써보고 좋으면 돈 달라는데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돈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못 받으면 어떡하냐고? 못 받으면 어떡하냐고? 뭘 걱정해요? 받으면 되지. 저는 돈 잘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잘 받게 생겼어요? 그럴 때도 금방 얘기하시네. 잘 받을까요? 맞아요. 저는 돈 잘 받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써보고 좋으면 돈 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써보고 좋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 또 안 좋다 하더라도 안 좋다는 별로 없지만 어쩌다 한 명 있다 하더라도 반품 받으니까 되는 거고 근데 돈은 10만 원도 안 되니까 뛰어먹을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같으면요 썼다가도 나중에 돈 줄 때 되면 부담을 느껴서 이래저래 또 시간이 늦어지고 이렇게 외상값이 쌓이고 막 그런 거잖아요.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대평양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그 외상 관리예요. 외상 관리.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만 원도 안 되니까 뿌릴 일도 없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소비자 만드는 게 되게 쉽더라고요. 그리고 화장품뿐만이 아니고 저희 치약 같은 경우도 이게 프로폴리스 치약인데 프로폴리스는 벌들이 만드는 천연 항생 물질인데요. 요게 들어가면 치약이 비싸져요. 근데 이 프로폴리스는 그냥 프로폴리스가 아니고 이것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수용성 기술로 특허가 난 그런 기술로 들어가 있는 특별한 제품이에요. 수용성 프로폴리스라서 훨씬 그 물에 안 녹는 프로폴리스보다 빨리 녹고 이것이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보통 프로폴리스가 들어가면 100g에 한 10,000원에서 15,000원 합니다. 기능성 치약이라고 해서. 그런데 저희는 이게 200g인데 3,000원이에요. 굉장히 싸요. 그리고 이거 뚜껑도 탭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게 돼 있는데 가격이 싸고 여러분 써보시면 기존 치약을 쓰시다가 이걸 쓰시면은 다른 치약을 좀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품질 좋습니다. 자, 저희 건강식품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많이 드시는 뭐 이런 유산균 같은 것도 시중에 3분의 1, 5분의 1 값이고요. 특히 저희 뭐 이제 선크림 같은 경우도 저는 옛날에 저는 골프를 치니까 선크림 썼었는데 남자 것도 보통 3만 원, 5만 원 정도 해요. 괜찮아요. 그 이상 비싼 것도 있고. 근데 더 싼 거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잘 흡수도 안 되고 어렵게 되고 막 이래갖고서 좀 냄새도 안 좋고 하는데 저희 거는 발라보면 굉장히 냄새도 좋고 금방 스며들고 좋은데 돈이 이게 8,000원. 8,000원이죠 지금? 네. 8,000원이죠. 그러니까 10,000원도 안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현장에서 그냥 발라주면요 그냥 무조건 거의 산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싸고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대부분 제품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소비자로서 제품만 써도 이익이 되는 그런 제품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제품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그런 제품력을 바탕으로 해서 잘 성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작년에 2018년 기준으로 국내 매출액이 9천억, 해외 매출액이 3천억, 그래서 총 1조 2천억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대기업.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의 애텀이라는 회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이미 대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대기업이에요. 그리고 1조 이상 되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500개 정도 되는데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 그리고 10년 만에 됐다는데 10년 만에 2009년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1조 매출이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제품이 뒷받침이 돼서 일반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제품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해외 그러니까 해외 매출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애터미가 14개국에 진출돼 있어요. 14개 나라에. 어디냐면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멕시코, 필리핀, 태국에서 최근에 러시아까지 해갖고 러시아까지 14개 나라에 진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출탑을 7천만 불탑을 이미 받았고 올해는 그거는 1억 불탑을 받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는 이렇게 해외 진출하는 사람도 처음이고 수출탑을 받는 것도 처음이에요. 이 회사가 굉장히 특별한 회사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유통회사로서 이미 완전히 자리를 잡은 회사입니다. 유통회사로서 이제 그런 회사고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래서 14개 나라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올해 추가로 나갈 나라가 베트남 거의 이제 지금 오픈이 임박해 있는 베트남이 있고 내년에는 중국을 저희가 진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터키까지 해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고요. 앞으로 5년 내에 35개 나라에 진출을 할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기업이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성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만 있으면 이제 시장도 작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국 자체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회사들이 흔들흔들하죠. 그런데 이 회사는 전 세계에 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 있어요. 지금은 국내 매출이 80%고 해외 매출이 20%인데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50대 50으로 바뀌고 10년 정도 지나면 국내 매출이 20%, 해외 매출이 80% 정도가 이제 다국적 기업이 됩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게 된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애터미가 단순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고 그런 이제 굉장히 비전이 있는 회사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애터미 사업을 한다면 뭘 어떻게 하는 거냐? 굉장히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우선 제품을 체험을 해보시고 거예요. 그런데 써봤더니 정말 싸고 좋아요. 제가 얘기한 대로 좋다. 만약에 써봤는데 안 싸고 안 좋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만약 제품이 안 싸고 안 좋으면 여러분도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리셔도 안 돼요. 돈 벌려고 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 나가 안 쓸 제품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써보시고 싸고 좋다는 판단이 드시면 그때 주변의 사람한테 알리는 거예요. 이 제품을 써보라고 알리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요. 그럼 알리면 소비자 집단이 생겨요. 소비자 그룹이 생깁니다. 소비자 그룹이 생기는데 이 소비자 그룹이 생기면 다시 말해서 매출이 생기는 거고 매출이 생기면 이 매출을 가지고 회사와 내가 수입을 분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수입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뭘 팔아서 하나씩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고 매출이 생기면 회사와 그 매출을 가지고 내가 회사와 함께 분배한다, 논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이게 회사와 동업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동업하고. 법적으로는 동업자가 아니지만 동업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이제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짚어볼 게 내가 아는 사람을 다 쓰게 한들 100명이나 200명인데 그 사람들 가지고 이게 무슨 큰 돈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배가의 원리가 작동이 돼요. 배가 곱하기 2배. 이게 뭐냐면 내가 한 명한테 하려는데 이 한 명이 써보고 다른 사람한테 하려서 2명이 되고 이 2명이 한 명씩 하려면 4명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걸 말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이 숫자로 늘어나는 건 아닌데 이런 방식으로 1000명이 2000명이 되고 4000명이 되고 10,000명이 10,000명이 되고 이렇게 늘어난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제품이 처음엔 내가 알리는 것은 내가 아니지만 그 다음부터 늘어나는 건 제품이 이제 전달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품 자체가 광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할인점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이게 되질 않아요. 할인점하고 비슷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할인점하고 비슷하면 굳이 할인점에도 있는 제품을 꼭 여기서 쓰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할인점에도 있잖아. 그러면 뭐 얘기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건 할인점이 없어. 이건 애터미밖에 없어.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런 식물성 화장품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로 기존 제품보다 정말 몇십 배 효과가 있는 100배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특허 자체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 화장품을 만들어서 특허를 내놨어요. 그래서 특허를 내서 이게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고 유럽과 미국, 일본까지 특허가 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그러니까 이 제품은 다른 회사들이 이 특허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직 애터미만 이 특허를 낸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독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제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희 해모인 같은 제품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면역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식품생명공학팀의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으로 개발된 제품들이 써 있어요. 그리고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저희가 작년에 2,200억어치를 팔았어요. 회사 매출액의 2,200억이 1조 2천억 중에서 2,200억이 해모임이라는 제품. 그러면은 단일 건강식품으로는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이라고 보셔도 돼요. 어떤 제품도 이거보다 더 2,200억 이상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팔려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건데 그런 제품을 오직 애터미에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그런 제품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할인량을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쓰려면 오직 애터미에서만 쓸 수 있고 치약조차도 이건 애터미에서만 파는 겁니다. 이 수용성 이런 프로페서라는 치약은 애터미에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써보고 이거를 광고가 돼요. 이 제품 자체가 싸고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늘어나는 거고 저도 제가 한 100명 정도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 소비자가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어마어마한 소비자를 제가 이제 구축해서 그래서 큰 돈을 제가 이제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방파는 자꾸 이게 다단계 판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방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방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방파는 내가 1대1로 파는 거예요. 내가 1대1, 1대2, 1대3, 1대4 그래서 내 능력으로 계속 이렇게 파는 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알리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제품력이 이 그룹을 키우는 겁니다.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큰 소비자 그룹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제품력이 있다. 그래서가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소비자를 만드는데 어떤 뭐 돈이 들어가는 게 있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마케팅 플랜이라고 그래요. 마케팅 플랜.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플랜. 제가 이제 목이 완전히 지금 쉬었어요. 좀 쉬었죠. 어저께도 제가 송파에서 강의를 해갖고 그때 어저께도 이미 쉬었고 요새 좀 강의 많이 다녔더니 제가 이렇게 목이 쉬었는데 그래서 물을 계속 마셔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젊었을 때 원래 젊었을 때 옛날부터 이제 제가 성대하고 기관지를 안 좋아하는데 성대 수술을 2번을 했어요. 성대 수술을 2번을 해갖고 조금 얘기를 하면 이렇게 금방 또 부어요. 속살은 겉살하고 달라서 아무는 게 없어요. 속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겉에 이렇게 상처가 완전히 나면 이게 피부가 나면 그다음부터 비벼도 괜찮지만 피부가 낫지 않은 상태에서 막 다시 그걸 비비면 어떻게 돼요? 덧나죠. 다시 부풀어 오르죠. 이 속살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수술한 자국이 마찰이 생기면 이렇게 다시 부어요 금방. 그래서 목소리가 쉬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걸 마찰이 나면 이게 아프니까 이게 물을 자꾸 먹어서 이걸 좀 윤활유처럼 축여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물을 자주 마시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제 마케팅 플랜을 설명을 드리면 흔히 보통 마케팅 플랜 할 때 회사들이 뭘 얘기하면 진입비라는 걸 얘기해요. 진입비. 멤버십 피죠. 영어로 멤버십 피. 이 진입비가 뭐냐면 당신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제품을 쓸 때는 쓰기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쓰기만 하면 괜찮지만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수당을 가져가려면 진입비라는 걸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입비가 뭐냐면 물건을 어떤 세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그 물건을 사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업을 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입비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회사는 이 진입비가 다 있죠. 근데 이 애터미라는 회사는 진입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원에 가입해서 치약을 쓰든 칫솔을 쓰든 뭐 화장품으로 세트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선크림을 쓰든 뭐 하나 쓰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하고 무슨 차이냐? 똑같아요.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건이 다르지 않아요. 저희.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어차피 쓸 제품을 쓰면서 소비자로 쓰면서 그냥 사업을 하는 거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건을 내거는 게 아니에요. 저희. 그렇죠? 근데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보통. 야 포장마차도 하려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야 그 돈 몇백만 원 들어가는 거 그거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투자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투자도 저희 회사는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메 같은 경우도 진입비는 없어요. 진입비는 없는데 거기 그 대신에 월 의무 구매라는 게 있어요. 월 의무 구매. 영어로는 monthly requirement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원래 보통이 이제 미국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수당을 받아가려면